공영방송에서 저기 나온 거예요. 자, 저는 20년 전에 아메이 할 때 20년 전에 이 개성 테스트라고 하는 개성 플러스라는 이 책을 지금 20년째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시중에 나와서 팔리지 않는 책입니다.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곳으로 책이 이제 또 바뀌어서 나왔어요. 디스크. 그래서 요 개성 플러스에서 나오는 점액질 저런 부분도 있고 두 가지 파트로 지금 사회적으로 95년도서부터는 학회가 생겨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는 이걸 하나의 조직관리론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생산성을 내는 팀워크를 요구할 때, 그 다음에 심리 상담 받는데, 또 부부 클리닉 하는데 이걸 써요. 그리고 요즘은 목회하는 데 많이 써요. 또 미국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기본형이 있고, 요거는 좀 그 어드밴스, 좀 이렇게 좀 활용편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컨셉만 이해하시고 인간의 서로 만났을 때 이 관계의 역학을 좀 이해하시면 덜 싸우더라. 부부들도 어떻게? 덜 싸우더라. 헤어지려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보자고 이해하더라. 그래서 20년 동안 제가 요거를 한 수천 명을 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을 안 보고도 맞춰요. 8, 90%는 여러분들 테스트하면 그것만 보면요, 제가 과거, 미래, 현재까지 한 80%를 맞춰요. 점쟁이 돼요, 점쟁이. 진짜로. 뭐냐면 파악하고 시작하는 거야. 내 파트너가 누가 오면 그 사람이 어떤 타입인지를 알고 맞춤형으로 해드리면 훨씬 조직의 정착률이 높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돼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대부분의 의식구조는 자기가 옳다라는 가치관을 가져요. 자기 잣대가 옳다라고 하는 주관적 잣대를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하고 다른 걸 어떻게? 나쁘다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배울 수 있는 어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기질론이에요, 기질론.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나오더라. DISC라고 해서 디스크라고 치면 유튜브에도 미국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가능하신 분은 그걸 트시면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 희귀성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1시간 내로 깔끔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 리더스 클럽이 이제 10월 25일서부터 스타트 하잖아요. 그래서 영 리더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필수 과정으로 요번에 트레이닝을 받을 겁니다. 직접 자기가 기질 테스트도 해보고 자기 또 동료를 하면서 서로 다른 기질에 있는 사람과 토론도 해보고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탑센터를 글로벌로 이끌어 나갈 훌륭한 2030을 이제 13주 과정 동안 이거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결합을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우리 신세대 그 리더를 키우는 그 과정이 10월 25일 날 목요일 날 7시 반서부터 13주 과정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랑 서재영 본부장, 홍진영 국장, 그다음에 이정희 국장, 그다음에 장혜란 본부장, 또 이제 양호 국장 이렇게 여러 명의 또 이게 리더들이 2030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할 거니까 2030 되신 분들은 그 모아서 글로 보내주시고요. 미리 이제 본부장님들은 인원수 파악해서 저 개인 카톡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만들 교재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어차피 나이들이 계셨으니까 듣고 이해만 하세요. 공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대충 감만 느끼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만 안 하면 돼. 무슨 얘기 알겠죠? 예? 그러나 이제 기질에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인간이란 무언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동물하고 다르게끔 인성이란 걸 줬어요. 인간성을 줬다고요. 본성을. 그러니까 이 인간성이 뭐냐 이게. 예? 그거를 이제 공자께서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인의예지. 예? 어진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게.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못한 사람 있으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 이게 본성에. 예? 그리고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구하려고 하는 그 어진 마음이 있어야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한테 선물로 준 거야. 예? 그걸 본성이라고 그래. 인간 본성. 예? 인, 의, 의로운 거. 불의를 보면 어떻게? 안중근 의사가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의를 구해요. 의로운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인의 예, 예를 갖추는 거, 예법을 알아야 돼. 어른을 보면 인사하고, 그렇죠? 전철을 탔을 때 불편한 분이 있으면 탁 일어나서 앉게 하는 예, 그죠? 예가 없으면 그것도 동물 껍데기만 썼지 인간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의의 지, 학습하는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줬다라는 지혜.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발전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화한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한 게 아니고, 원숭이는 만년이 돼도 원숭이에요. 제가 팬티만 입어도 밀림에 가면 저를 원숭이로 취급해요, 사람으로 취급해요. 근데 지금 침팬지 데려다가 제 양복을 입혀도 걔가 사람이에요, 침팬지예요? 침팬지는 침팬지예요.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라는 이런 엉뚱한 교과서 이제 배우지 말아야 돼요.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다르게 태어났다고요. 처음부터. 영이라는 걸 줬다고요. 영혼이라는 걸 준 거예요. 본성을. 예? 그래서 인간은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본디 이기적인 동물로 만들어놨어. 이기적 동물로 만들어놨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내 손가락 가시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보다 더 아픈 거야. 본성의 본성. 예? 그러니까 이런 본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본성을 깔고 왜 스폰서가 나 안 도와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못 도와줄 만하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야. 예? 인간은 누구나가 타인보다는 본인의 관심을 갖게끔 하는 이기적 동물로 또 만들어놨다고. 자기 본능이에요. 생존의 본능이라고 해요. 그는. 그리고 그런 마음에도 있는데 또 사랑을 받으면 또 어떻게? 예? 이게 마음을 열고 또 홀딱 줘.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 이 남녀가 딱 눈에 마주치면 어떻게? 눈이 멀어. 뭐 다 던져, 다 던져. 예? 근데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던져야 안 던져요? 안 던져, 따져. 예? 따지지. 예. 근데 어쨌든 사람은 만났을 때 내가 마음의 문을 먼저 연 사람에게 다가오더라는 얘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 불안해요. 아까 설명드렸도 좋다라는 걸 알았는데 막상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변의 시선도 있고 불안하다고요. 애기와 같아요. 그럼 내가 다 돌봐줘야죠. 처음에. 그죠? 네? 잘 돌봐줘야 돼요. 100일 동안 철저히 도와줘야 돼요. 잘. 사업 설명 딱 해놓고 오늘 놔두고 그냥 가게 해놓고 집에 놔두잖아요. 엄청나게 공급받습니다. 일주일 내에. 그리고 뒤질랜드로 가요. 80%가. 그냥 놔두면.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비전 본 거야. 그러면 여기 결혼 안 했죠? 그럼 누구한테 가서 오늘 밤에 얘기하실 예정이에요? 이 비전을?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면 뒤진다니까? 그러니까 안 가르쳐도 한다고. 안 가르쳐도 본성적으로 야, 애터미가 보니까 이게 안 하면 안 씻고 먹었다간 큰일 날 것 같대. 야, 전박히 내가 막 얘기하는데 우리 빨리 씻고 먹자. 그러면 애터미 막 바꾼다고 난리죠. 그리고 월 1,000만 원 벌 거야. 2,000만 원 벌 거야. 막 하니까 이 딸내미가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고 이상한데 끌려왔구나. 누가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선배 언니가 데리고 왔대. 그년 만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연락 두절. 그 다음에 전화하면 어떻게? 안 받아. 이것을 끝없이 반복하더라는 거야. 이거를. 이게 2명만 찾으면 쉽게 성공하는 거로 보이는데 이 2명이 쉽게 찾아져 안 찾아져? 아, 다 힘드네. 초기에 이 2명 찾기가 힘들어. 그런데 찾고 나면 어떻게 돼요? 7, 8명이 되면요. 한 달에 또 7, 8명을 늘려요. 그럼 20명이 되죠? 20명이 또 40명을 늘려요. 내가 한 명을 만드는데 9개월 걸렸는데 어떻게? 10,000명 만드는 데는 몇 개월 안 걸렸어요. 네? 아까 인도네시아 있죠? 전 여기 있는데 홍국장이 가가지고 1,800명 등록시켜놨어. 난 여기 있는데. 그런 거야. 중국에 가면 어떻게? 하루에 10만 명씩 가입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낚싯대를 많이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많이 해놔야 어떻게? 하루에 수십 명씩, 만 명씩 등록이 되지. 그때도 혼자 낚싯대 또 혼자서 재미없을 거야 아마. 네? 재미있겠어요? 그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러려면 여러분부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내 같이 뛸 사람들의 수를 늘려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속도가 어떻게 해요? 배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아셔야 돼. 그리고 서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지사지. 반대로 해야 돼요.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은 머물고요. 함부로 대하면 떠난대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제가 못하고요. 자기 마누라를 대하듯이 남을 대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대.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한국이나 똑같네. 그죠? 뭐 신사라고들 하더니 영국 신사도 마누라한테는 함부로 한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신사가 되기 위해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제 아내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주는 일을 평생 노예처럼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야. 그래서 지금 실천하고 있어. 머슴처럼.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어떻게? 달려갈 거야. 언제든지 짱가 해서 막. 그래서 집 나갔던 가난 때문에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니까 애정은 대문을 박차고 스스로 나가서 7년 동안 가출했어. 애정이 7년 동안 가출했던 애정이 제가 국장 되니까 슬며시 문턱으로 들어왔다가 제가 본부장이 되니까 안방 깊숙이 제 이불 속으로 쏙 들어오더라고. 참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더라는 게 사랑보다 돈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자, 어쨌든 좀 우스갯소리 했지만 결국 우리가 휴먼 네트워크를 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밑에서 일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반 관계를 맺으면서 동반 성장하는 아름다운 관계로서 맺어지려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신뢰 자보를 쌓는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 내가 만나서 누군가 만나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였을 때 이게 마음에 열리는데, 이 신뢰 자본이 쌓는 데는 인간관계상 사계절은 만나봐야 서로를 조금은 알고요. 그것을 다시 3번 정도 반복해서 3년 정도 지나봐야 좋은 일, 나쁜 일 다 경험했을 때 그들의 장점도 단점도 이해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때 평생 갈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정도를 관계를 갖다가 쌓는데 초기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뭐든지 만남이. 초기 3개월에 이게 잘 서로를 이해하고 하면 사랑에 빠져요. 그럼 웬만큼 조금 좀 그 삐지는 있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사랑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붙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때 좀 열정적으로 사랑해 보세요. 열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끔 서로 봉사하고 아껴줘 보시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이 자기중심이 이기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낮추고 내가 먼저 인정과 배려를 해주는 그 사람한테 거꾸로 호감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인간관계 은행에다가 감정이라고 하는 계좌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뢰를 쌓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하면 감정 계좌가 쌓여요, 상대방에. 그럼 이게 쭉 쌓이면 내가 필요로 할 때 인출할 수 있어. 조금 실망이 되더라도 인출할 수 있다고. 이게 많이 쌓이면. 근데 신뢰가 안 쌓이고 실망만 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계좌가 나는 순간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그물이 깨지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놨던 내 물고기들이 구멍난 망에서 빠져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일을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특히 팀장급 정도 잘 나가다가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거기서 싸워요. 또 직급 갈 때 내가 보내줬느니, 내가 해줬는데 넌 왜 내가 할 때 안 하니, 이거 가지고 싸워요. 왜 대시적은 안 해주고 소시적만 하니, 이거 가지고 싸워요. 서로 비교평가를 해요. 사랑은 온데 간데 없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간데 없고, 어떻게? 서로 실망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떠나게 되더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고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하라고요? 지고 이기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파트너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지 마세요. 웬만한 건 어떻게? 그냥 참고 넘어가주세요. 나중에 철들면 다 알아먹는다고 어떻게? 그 믿음 갖고 기다리셔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의 법칙. 바로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담담하게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내 마음만 변치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타인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 타인의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 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그 자체를. 이걸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변화하시면 돼. 내가 맞춤형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만 가지세요. 고집불통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축적돼서 신뢰가 쌓이면 나와 너의 관계가 단순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대의 관계가 돼요. 근데 실망이 쌓이면 어떻게? 그 것이 돼요. 그 놈이 돼요. 그 새끼가 돼요. 그 새끼만 안 만났으면 내가 벌써 성공했을 텐데, 이렇게 돼요. 그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대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사랑과 봉사와 헌신과 겸손을 배워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아. 익숙치 않다니까. 여태까지 이기적으로 살았다니까.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법만 배웠다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애터미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리고 밑에 있는 파트너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소개했다고 그 사람을
마치 자기 것처럼 소유물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소속이지만 그 위에 스폰서의 재산이기도 해요. 공동재산이야.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자산, 소중한 영혼으로 감싸주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가 문화로서 자리 잡힐 때 어떻게? 여기에 자꾸 오고 싶다고. 자꾸 머물고 싶은 거야. 머물다 보면 이런 걸 배우다 보면 같이 마음의 크기와 머리의 크기가 커지고 아량이 넓어지면서 점점 같이 성장해 나가는, 속도는 안 나는 것 같지만 PB는 천천히 오르는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른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더, PB가 아니라 사람이 더 소중히 생각하는 그 문화, 그 문화가 얼마만큼 이 센터에 자리 잡히냐에 따라서 조직의 사이즈는 달라질 것이다. 전 100%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인간관계 중요성이 그러는데 결국은 정리하자면 인간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높이려고 한다. 자기 자신을. 어느 누구도 지고는 못 살고 하니까 낮아지기를 겁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떻게? 내가 먼저 낮추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이런 관계를 맺으셔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이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 늘리는 자, 두들겨 펴는 자, 폴리포몬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데네 강가에 여관을 지어놓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하룻밤을 재웁니다. 근데 그 재울 때 침대에서 재워요. 새 침대에다가. 근데 새 침대에다 재울 때 아침 일어나면 다 죽어 자빠져 있어. 새 침대보다 작으면 이렇게 두들겨 패서 이렇게 뽑아서 죽이고, 침대보다 길면 잘라서 죽여. 침대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다 죽는 거야. 이거를 현대 심리학에서 뭐냐? 프로크레스테스 침대라고 해서 자기 중심적 사고의 모든 것을 매사로 자기 것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심리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직과 편견에 고집스럽게 사더라는 게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힘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런 침대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나. 나만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은 아유 쟤는 왜 저래? 쟤는 말이 많아. 쟤는 나서기를 좋아해. 쟤는 내가 없냐? 왜 자기 생각이 없니? 응? 쟤 바보야? 생각도 안 하고 얘기해? 계산기가 없어? 이렇게 서로 욕하더라는 얘기야. 근데 자기는 완벽하냐 얘기야.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의학을 갖다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의학을 하다 보니까 피 속에 있는 피의 스타일에 따라서 사람들이 치료책이 달라지고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 놨는데 현대에서는 요거 DIS로 했지만 그 전에 바로 기질, 타고난 기질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 환경을 살아가면서 어떤 교육 환경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돼요. 성격. 요거 본질에다 있는 거고, 그죠? 주변에 성격이 생겨요. 성격이 생긴 다음에 자기 성인이 되고 나면 자기 자신의 포지션에 또 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강화돼서 개성이 되는 거야. 이것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요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지적을 내가 바로바로 해야 속 편해. 누가 막 복도에서 막 뛰어. 그럼 조용히 해. 이렇게 먼저 입이 탁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남이 잘못된 거 보면 어떻게? 못 참아. 그리고 뭔가를 꼭 참견해야 돼. 자기 의견을 먼저 얘기하는 게 속 편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지금 테스트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외향적인 분들이에요. 자, 손 들으세요. 자, 여기 외향적이야. 이렇게. 자, 대체로 여기 내향적이라는 뜻이네. 그럼
웬만하면 얘기 안 해. 눈치 보고 괜히 얘기하면 상대방 기분이 좀 나빠지면 좀 그럴 것 같고 괜히 간섭했다가 두들겨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자, 그렇게 외향적이다. 나머지 뭐야 도대체? 외계인이야? 내향적이다. 내향. 와, 훨씬 많네 진짜로. 대체로 내향적인 사람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냐? 일본은 사무라이 시대 때 어설프게 고개 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즉결 심판이야. 사무라이한테. 그래서 그것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얘기하면 자꾸 죽으니까 대체로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해서 일본 백성들이 그렇게 내향적인 사람이 거의 7, 80%예요. 얘기를 안 해. 속내를 내지 않아. 그래서 일본에서는 혼내와 다데마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본성 기질을 관계없이 남을 만났을 때 다데마에의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그놈이 만나게 해. 속을 안 보여. 그래서 거의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만나는 거야 서로. 응? 쾌활하지도 않은데 괜히 쾌활한 척 막 해주는 거야 이렇게. 속내가 그게 아닌데 살아남으려고. 응? 근데 우리는 어쨌든 여긴 좀 특이한데 우리나라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 많아요. 표현을 해. 근데 여기 보니까 대체로 밀려서 다른데 사회에 나가면요 대기업 직장 다니는 이쪽이 많아. 분포가. 여기는 조금 좀 이렇게 거시기 한데 지금 많이 좀 당했어. 지금 막 세상 풍파에 막 당해서 얘기해봤자 모난돌 정 맞는다 해서 많이 맞았어. 옛날에는 외향적이었던 사람도 지금 어떻게 내향적으로 변해버렸어. 본성은 아닌데 지금 그것이 먼저 내가 굳어져 있는 거야. 하여튼 지금 절대적으로 8대2로 내향적인 분들이 많아. 근데 내향적인 분들이 많으면 어떤 것이 좋냐? 조직 끌고 갈 때 대충 묻어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잡음이 없어.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이 여기에 만약에 이게 거꾸로 분포가 바뀌었다. 산으로 가 이게. 서로 잘났다고. 그리고 이제 노종구 단장님 스타일 자체가 초창기 때 워낙 강하게 외향적인 사람을 다 두들겨 패서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워낙 강했거든. 자,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으로 오늘 구분했어요.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테스트지가 있는데 40개 문항을 테스트하고 막 하려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일 중심으로 업무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일 중심보다 관계지향적, 상호 어떤 그런 마음의 정 그런 거 있잖아. 돈 떠나서 좀 이렇게 괜히 미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택하는 쪽 그것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외향적이면서 따라할게요. 외향적이면서 일 중심으로 얄짤없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담즙형 그야말로 담즙 이 신거를 갖다가 와신상담하면서 씹어먹는 그 담즙이에요. 담즙. 고통도 담즙 참고 어떻게 복수한다. 그리고 어떻게 저기 바늘 거기에서도 이렇게 자는 거야. 와신상담이 그거죠. 그 와신상담형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식이고 와이프고 뭐 애인이고 상관없이 어떻게? 자기 주장하고 다르면 뭐로 생각한다고요? 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이 담즙형이 뭐라고 얘기할 때 맞짱 떠서 대든다 만다? 대들면 죽는다. 그때 피하라. 피해. 일단 피해. 그 순간을. 그때 피해야 돼. 예? 이 단지평의 스타일이 그래요. 분포로 따지면 한 5% 정도 돼요. 인구 분포로는. 예. 그래서 이제 내향적이면서 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우울질, 멜랑꼴이라고 그래. 멜랑꼴이. 그래서 비 오는 날 멜랑꼴이들이 우울해진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멜랑꼴이 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25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멜랑꼴이. 요 말은 우리가 다 알아. 근데 꼴레릭은 몰라. 그죠? 이제 듣는 거야. 또 하나는 생귄, 따라할게요. 요 발음이 재밌어요. 생귄. 펭귄 아닌 생귄. 뭐요? 무슨 생귄. 요걸 다혈질이야. 피가 빨리 흘러. 그래서 흥분도 빨리 하고 어떻게? 자기 주장동하고 생각이 좀 없어. 두서 없이 그냥 막 얘기해. 두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해. 이 사람들은. 사람과 어울리길 좋아해. 옷을 입어도 화려하고 돋보이는 걸 좋아해. 그리고 자기가 떠들고 이렇게 해서 무대 체질이야. 자기가 무대를 서야 돼 일단. 그랬을 때 막 각광받을 때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티의 왕이야. 파티를 좋아해. 차를 타도 어떻게?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가 좋아. 이 사람들은 담진평은 어떻게? 가오다시. 폼을 잡아야 돼. 위험. 그러니까 그랜저 이런 거 큰 거. 그래서 대체로 조폭애들이 다 요쪽에 있는 거야. 얄짤없이. 업무지향적이야. 칼 주면 어떻게?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거 돈 그 사채 받는 사람을 그 시키면 가서 저요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하면 그래요 내가 돈 보태줄게 이렇게 하잖아. 돼 안 돼? 이 사람을 시켜야지. 그지? 예? 그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4번이 점액질. 아까 나온 점액질. 끈적끈적하는 거야. 피가 흐름이 느려. 그래서 활기가 없어. 대신 천천히 해. 뭐든지 느려. 느려. 스폰서가 목표 갑시다. 도전합시다. 아이 천천히 가요. 뭐 급할 것도 없는데. 우리 마케팅이 소비자 이렇게 구축하는 거잖아요. 무슨 도전이에요. 그냥 정식대로 가요. 이렇게 하는 타입이야. 이쪽이 보면 화 나왔나? 열받지. 그리고 여기 생긴 데는 어떻게? 사업 설명 듣는 날 끝났어. 나 월 1억이야. 벌써 다 된 거야. 이 사람은 벌써 흥분했어. 다 됐어. 끝났어. 담지침은 계획을 잡고 내가 3년 후에 교통정리를 해왔구나. 그럼 마누라부터 정리하고 뭐부터 정리하지? 뭐 이래. 내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해. 여기는 계획서부터 어떻게 하면 되지? PB가 얼마지? 계산이 30대 30이니까 얼마? 야 로스가 남았는데 이거 소실적이 대실적이 넘으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엔가는 뭐지? 맨날 이거 따자. 분석하는데 3년 걸려. 왜? 완벽한 방법이 안 나오면 안 해. 여기는 어떻게? 성공하면 뭐예요?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꼭 뭐 잘나야 되나? 이렇게. 목표가 없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이 4명이 모여서 이제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이 주인공과 이렇게 구성할 때 이 4가지 기질을 분포로 해가지고 작가들이 씁니다. 실제로. 그래서 갈등의 구조를 야기시키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그 안에 기질에 따라서 배역들을 정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나 이런 거는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심리학과 아까 신혜대가 4년 동안 지금 미국 가서 배운 게 이거야. 심리학, 기질학, 요걸 4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석사에서 박사과정 요거로 밟는 거야, 요거로. 그래서 나와서 그거 한 거야. 그때 깜짝 놀라는 거지. 네? 근데 이건 옛날에 다 상식이었다니까. 저도 20년 전에 다 배워서 이거 수천 명을 갖다가 테스트했다니까. 이게 딱 보면 알아. 어떤 반응을 보면 딱 안다고.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디스크로도 나오는데 오늘 디스크로 하면 헷갈리니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4가지 어떤 성격이 있으면 똑같은 것들을 화두를 던져도 반응하는 게 틀려요. 반응하는 게. 가령 들어서 딱 여기다가 얘기를 해. 정말 이쁘다. 너 너무 이쁘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 꼴레리긴 뭐냐? 당연하지. 이렇게. 뭘 그거 가지고 난 원래 잘났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칭찬해? 요렇게 교만해. 꼴레릭들은. 그러면 요 멜랑꼬리들은 분석적인 사람은 어떻게? 제가 왜 나 칭찬하지? 분석해 보는 거야. 제가 왜 갑자기 급친절해서 나한테 오지? 뭘 뜯어내려고 하나? 이렇게 의문점을 딱 던져.
사람을 볼 때 쉽게 안 넘어가고 어떻게 의심부터 한다라는 게 이 성향은 여기는 자기 인정해주면 어떻게 그렇지 네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당연한 거지. 요 생기는 이쁘다 그러면 정말 나 어디가 이뻐 그렇게 해? 요렇게 어디가 더 이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여기는 칭찬하면 제가 왜 갑자기 나한테 칭찬하지? 나 두렵다 뭔가 수줍어하는 거야. 칭찬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부정적이하면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잠 못 자는 형이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기질이. 네? 자 동창회 갔어. 동창회 애들이 이제 뭐 새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딱 일찍 오는 애가 있고 늦게 오는 애가 있어. 응? 대체로 늦게 오는 애들이 요쪽이야. 요쪽들. 늦어도 돼. 왜? 이 사람들은 올 때 생긴들은 옷 차려입는 시간 때문에 늦어. 여기는 원래 느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목표지향적이야. 지가 먼저 가서 오늘 내가 대장 노릇해야 되는 게 목적이야. 요 사람은 어떻게? 이제 계산해서 따져. 그러면 이제 모입니다. 살살 모여요. 누가 먼저 와 있다고요? 와서 딱 해서 지가 자 오늘 회비는 3만 원으로 결정할게. 지가 다 결정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는 그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멜랑꼬리들은. 오늘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럼 얘기는 뭐 나오냐? 뭐 그거 따지냐? 3만 원 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회비 내고 그냥 놀자 이런 판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아무거나 해라. 뭐 3만 원이든 뭐든. 그러면 이제 얘는 그래. 다 모이던 이제 시간 딱 되면 시간 됐다. 음식은 짜장면 통일 알았지? 오늘 바쁘니까 3차까지 가야 되는데 1차는 간단하게 짜장면 먹어. 그랬더니 요 멜랑꼬리는 분석적이야. 요새 밀가루 먹으면 그거 부패도 안 되고 다이어트 하는데 많이 방해되고 춘장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막 이렇게 떠들어. 그러면 얘는 뭐냐면 너무 따지지 마라. 생긴들은 오늘 기쁜 날 아니니 짜장에다가 우리 탕수육 빼갈 좋지. 빼갈도 좀 시키자 이래서 빼갈로 시키는 거야. 탕수육 시키고. 그럼 얘는 빨리 안 먹거나 먹자. 지 의견이 없어. 어떻게? 아무거나야. 메뉴판도 얘는 아무거나 너 먹는 거. 네가 시키는 거. 메뉴판이 뭐요? 너 먹는 거. 여기서 제일 잘하는 거 주세요.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거를 미루는 성격을 갖고 있더란 얘기예요. 점액질들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도와줘야 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면 어떻게 돼요? 2차는 어디로 간다? 노래방 가니까 얘는 요새 무슨 노래방이냐? 어? 따져. 그러면 어디가? 나이트클럽 가자! 그래 얘는. 얘는 어떻게? 아무데나 가! 골 때리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D 타입들은 독선적이고 지배적이고 자기 주장, 결단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야.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이 볼 때는 독선적이고 굉장히 오만하고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은 뭐요? 적이야. 그래서 세상을 바꿔버려. 세상을 바꿔버린다고. 엎어버려. 그러니까 세상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D타입들이야. 콜레릭 타입들. 그게 이제 박정희, 부시 대통령,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야. 아무 뭐 필요 없어. 일단 그냥 지 생각 밀어붙이는 거야. 뭐라 하든. 메가더 장군 그냥 어떻게? 인천 상륙전 해. 그리고 일왕 천왕하고 딱 갔을 때 어떻게? 천왕이 옆에 있는데도 딱 눌러버려. 천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가서 천왕 위로 딱 눌러버린다니까. 그때 그 사진들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다 메가더의 원소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통치하는데 아무 잡음이 없었어. 그리고 민주화를 해버렸어. 그 발판이 사실 지금 일본 사회를 만든 거예요. 질서가.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질서, 자기가 옳은 것은 어떻게? 과거에 몇천 년 동안 왔던 걸 싹 바꿔버려. 어? 그런 강직함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너무 단호하기 때문에 계백장군 같은 분들이 나와. 전쟁에 나가는데 왜 꼭 처자식을 쳐 죽여? 그렇잖아. 안 쳐 죽여도 되잖아. 근데 어떻게? 자기 의지가 약할 것 같다고 먼저 쳐 죽이고 가. 목적지향이라는 거야.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일에 방해되는 것은 무조건 쳐내는 스타일이야. 많은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리더형으로 했지만 이제 21세기는 이런 분들을 리더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젠 집단 지성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고 품을 수 있는, 때로는 단호하게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그러나 어떻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야. 자기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대부분 옳지만 자기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진정한 리더로서 거듭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멜랑콜리탐은 내향적이면서 일중심이에요. 먼저 일을 분석해서 완벽하게 나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완벽한 답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검토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애터미를 검토하는데. 아까 홍 사장이 어떤 타입일까요? 멜랑콜리 타입. 차트 막 저렇게 분석 잘해가지고 난 저렇게 못 만들어. 일단 가는 게 바쁜데 저건 차트 만들고 저 분석해요. 그러나 저렇게 완벽하게 자기가 분석하고 답을 얻으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은 때려주고도 못 말려요. 왜? 자기가 완벽하게 답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에게 일을 시켰더니 일은 안 하고 이 천장에 그림을 안 그리는 거야. 돈은 계속 받아가는데 안 그려. 물었어. 너 왜 그림 안 그냐? 3개월째 이렇게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일은 안 하고. 왜 일 안 해야 하기 때문에 뭐냐면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도를 잡고 있다는 거야. 구도 잡는데 그 시간이 걸린 거야. 구도 잡자마자 싹 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 잡는데도 치밀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타입들이야. 멜랑콜리 타입.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긴. 일단 외향적이야. 자기가 즉흥적이고 자기가 피리 꽂히면 그냥 가. 대신 감정이입이 커. 또 시간의 약속이 조금 좀 희미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잖아. 자기가 이쁘게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늦게 나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쁘게 나가는 게 더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왜? 돋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재밌어. 또 유쾌하고 쾌활하게 분위기 메이커야. 그래서 오락부장들이 다 저 타입이야.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막 이런 애들 있잖아. 무슨 타입? 생긴 타입이다. 필이 한번 꽂히면 뚜껑이 날아가는데 뚜껑 닫히는 속도도 LTE다. 빨라. 오늘 다 끝났다고 나갔는데 내일 안 와. 끝났어. 그럼 이런 타입일 때는 어떻게? 팔로우업을 정말 잘해야죠. 흥분을 가라앉히게끔. 뚜껑을 닫아놓고 어떻게? 찬찬히 좀 가자. 이런 또 멜랑콜리한테 막 빨리 가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플레그마틱 점액질들은 바로 우유부단해요. 평화주의자예요. 긍정적인 면은 평화주의자고 순종적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한편으로는 우유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줍어하고 어떻게 해요? 나서는 거 싫어하고 현상을 유지하고 더 이상 어떤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안전을 추구해. 안전. 평화를 추구한다고. 모험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 스타일이 많아요.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야.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화려하진 않아도 어떻게? 그냥 별일 없이. 이게 목표야. 포드 대통령한테 물었어. 기자가 아니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업적이 없네요. 이랬어.
뭐 한 일이 없대. 왜 전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뭐. 근데 포 대통령이 참 멋진 말 했어요. 아무 일 없게 만든 게 업적이라고.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어 뭐 했어. 그러면 일이 막 커지잖아. 그게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평화. 어느 게 위대해요? 트럼프가 위대해요? 지금 포드가 위대해요? 뭐 그건 나중에 역사가 그리고 간디 스타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죽어줄게. 그냥 무장. 이런 스타일로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교실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스타일에서 공부를 한다고 치자 이게. 공부를 해. 네?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자고요. 이제 타입에 대해서 알겠죠? 자, 내가 꼴레릭 타입인 것 같다. 외향적이면서 일 중심으로 얄짤없이 내가 목표 지향이다. 꼴레릭이다. 한 명, 두 명, 서너 명, 그렇지? 딱 보니까 그래. 세게 생겼어. 오케이. 자, 나는 세상 평화롭고 좀 재밌고 낭만주의자면서 생긴처럼 좀 통통 튀어야 산다. 생긴 타입. 그러면 멜랑콜리. 난 분석적이고 완벽해야 내가 움직인다. 분석주의자. 나머지 프레그마틱이다. 자, 우리들의 프레그마틱. 자, 대체로 여기 프레그마틱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까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은 누가 발견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D타입 꼴레릭은 콜럼버스요. 그걸 뭐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눈살 찌푸면서 야, 꼴레리가 너는 말할 때 좀 손 좀 들고 얘기를 해. 라고 하면 자기 의견하고 틀리게 지금 나오는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했죠? 얘는 절대 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질문에 저는 질문을 던졌기에 저는 대답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응? 이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I 타입은 선생님 야 이래. 그러면 그래 생기 너 얘기해봐 했더니 누가 아메리칸 발견했지? 선생님 힌트 하나만 주세요. 뭐냐면 이 질문에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내가 대답하고 싶은 거야 일단. 그리고 어떻게 힌트 하나만 주세요. 누가 발견했지? 이 질문이 뭐요? 지금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라고 들리는 거야. 나서고 싶을 찬스를 찾는 거야 얘는. 답을 맞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돋보이는 게 우선이야. 판매사 가세요. 그럼 예 가지요. 일단 가고 나서 고민해. 쌓여있는 걸 보고 내가 뭔 짓을 저질렀지. 계획이 없던 거야. 계획이. 네? 자, 여러분들 대체로 지금 60% 넘는 대체로 프레그마틱 점액질들은 뭐요? 누가 시킬까봐 이렇게 눈 피해 벌써. 지금 뭐 눈 피해. 수지야. 근데 나가서 친절하게 너도 한번 대답해봐. 이거 쉬운 문제잖니. 아메리카 누가 발견했어? 그럼 뭐냐? 글쎄요, 제가 어젯밤에 자료도 읽고 숙제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제가 얘기했다가 틀릴지도 모르고요. 제가 또 얘기하면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리고 누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은데 아니면 누가 나 대신 말하고 싶다 하더라도 혹시 어쨌든 콜럼버스 아닌가요? 이렇게 서로 이길라. 난 배려심이 답답해 죽어 안 죽어? 꼴레리 보면 얘 보면 어떻게? 답답해서 죽어. 숨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폰서들 여름 보고 왜 숨 넘어가는지 알겠어요? 목표 잡으라면 안 잡아. 스폰서만 잡아. 스폰서만. 응? 이렇게 돌아가는데 멜랑꼬리가 여기에 골 때리네. 얘가. 얘는 뭐냐면
선생님, 누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나라는 질문이요. 그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군요. 선생님은 제가 콜럼버스라고 말하기를 원하시죠? 콜럼버스가 오기 전에 인디안들이 있었고요. 인디안들이 오기 전에 바이킹들도 왔다 갔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어느 시점에, 어느 때 누가 왔는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그러면 이걸 지켜보고 있던 꼴레릭은, 야, 멜랑꼴이, 너 그만 좀 해. 뭐 이렇게 맨날 따지냐? 너는 정말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 네 말만 똑똑하지. 네 말만 듣다 보면 우리가 다 바보가 되는 것 같아. 항상 너는 문제를 갖다가 계속 아무것도 아닌 걸 문제를 자꾸 만들어. 왜 이렇게 자꾸 뭐 그냥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건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러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이제 생기는, 야, 신난다, 싸움 났다, 막, 야, 구경하라, 구경하라, 옆반 애들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수지는, 괜히 내가 얘기했어. 내가 얘기만 안 했으면 싸움 안 났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교실이 개판이 된다. 뭐냐면 서로 자기 자신의 것들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자기 것들만 주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렇게 우화로 만들었지만 너무나 적절한 비유 아닌가요? 여기에서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있나요? 각자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꼴레릭일 때 생기는 보면 우습고 나서기 좋아하는 철없는 애로 보이지만 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웃음이 있었던 거예요.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플래그마틱 때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사람한테 꼴레릭이 있었기에 걔가 메뉴도 정해주고 예산도 딱딱딱딱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얻으면 어떻게? 같이 행복해지는데 다 서로 결정을 못해. 네? 안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꼴레릭이 볼 때는 멜랑꼴이가 맨날 따지기만 해. 근데 따져주는 참모가 있어야 옆에서, 그렇지, 실수했을 때 이런 것도 있지, 생각을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역할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서주면 옆에서 참모로 보좌하면서 챙겨주고, 그죠? 앞에서 분위기 띄워주고 또 묵묵히 따라주고, 이런 것들이 조화가 돼서 조직이 간다면,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이해한다면, 어느 게 장점이고 어느 게 단점이냐 이게야. 꼭 다 나서야 돼요? 또 말을 다 잘해야 돼요?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마이크를 주고 우리는 앉아서 같이 따라가 주면 돼요. 같이 박수 쳐주고 한 구성원이 돼서,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아유 문호생 너는 그래 잘났다, 너 맨날 너 떠들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떠드는데 돈은 누가 많이 세? 누가 많이 세냐고. 노종구 단장님이 제일 많이 세. 누가 현명한 거야? 단장님이 현명한 거야. 뭐냐면 사람을 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적절히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지혜를 배워나가시면 조직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장점을.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체로 이제 흐름을 보셨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안 보이던 분들이 또 보여. 나도 내가 보여. 나의 장점도 있고 나의 단점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장점을 살려가세요. 근데 나의 단점이 될 만한 거를 성찰하시라고. 남들의 빛이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서로에게 상처될 수 있는 얘기는 삼가하고, 또 그동안 상처를 줬다면 내가 내 성격에서 이렇게 의도 없이 했던 거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용서를 비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요거 또 심화 과정으로 또 이렇게 사이클 될 때 또 배우면 좋겠죠?